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K포스 기름 정제기 사용 설명서와 영상들을 아주 샅샅이 훑어보고 핵심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부터 아주 빼곡한 설명서까지.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정제기를 처음 딱 받아서 설치하고 매일 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까지 그 전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상자를 처음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뭘 봐야 할까요? 이걸 그냥 기름 거르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곤란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기계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게 단순히 성능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안전 그리고 비용과 직결돼요. 뜨거운 기름을 다루니까 화상 위험도 있고 고장나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용법에 앞서서 이 기계의 가장 큰 두 가지 적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적이요? 네, 바로 찌꺼기 그리고 굳은 기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설명과 팁은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막고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롭네요. 두 개의 적. 그러니까 모든 사용법이 그 찌꺼기와 굳은 기름을 퇴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적, 찌꺼기와의 싸움부터 시작해보죠. 상자를 열면 부품이 꽤 많던데 빠진 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겠네요. 맞아요. 그게 전투의 시작입니다. 제가 필수 구성품 목록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본체, 1차 바스켓, 필터지 20장, 호수관, 3m짜리 전기선, 발 스위치, 그리고 청소용 스크래퍼.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바로 판매처에 연락하셔야 하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품이 두 개 있는데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메쉬판과 누름새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지 싶었어요. 그냥 철망이랑 쇠틀처럼 보이던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고 말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적, 찌꺼기를 막는 최전방 방어선이거든요. 방어선이요? 네. 먼저 메쉬판은 정제기 바닥에 까는 철망인데 만약 이게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필터지가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기름이 제대로 빨려 들어갈 틈이 없어지겠죠. 아, 그렇겠네요. 메쉬판은 필터지랑 바닥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간, 그러니까 이격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름이 바닥 전체에서 골고루 그리고 강력하게 흡입되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흡입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일종의 스페이서군요. 그럼 누름새는요? 그 쇠틀 말이죠. 그건 성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문이요? 네, 메쉬판이랑 필터지를 깔고 나서 이 누름새로 가장자리를 빈틈없이 꾹 눌러줘야 하거든요. 만약 이게 없거나 아니면 대충 설렁설렁 끼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틈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 틈으로 튀김 찌꺼기들이 전부 새어들어가서 펌프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계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품은 찌꺼기를 막는 갑옷과 방패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갑옷과 방패라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런데 설치 순서에서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걸 넣기 전에 정제기 내부 바닥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고요? 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새 제품이라도 운송 중에 먼지나 미세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 하나만 있어도 필터가 완벽하게 밀착이 안 되고 미세하게 들뜨게 돼요. 그럼 아무리 누름새로 꽉 눌러도 그 작은 틈으로 찌꺼기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와, 수백만 원짜리 기계의 수명이 먼지 한 톨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게 큰 차이를 만드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나와요. 모든 자료에서 필터지를 꼭 반드시 2장을 겹쳐서 넣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필터 더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하하, 그렇죠. 한 장만 쓰면 비용도 절반으로 줄 텐데 정말 2장이 필수적인가요?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성능의 문제예요. 안전과 성능이요? 첫째, 안전. 필터지는 결국 종이잖아요. 뜨거운 기름이 계속 순환하고 찌꺼기가 쌓이다 보면 아무리 튼튼해도 약해지거나 작은 구멍이 날 수 있어요. 만약 한 장만 썼다면 그 구멍으로 미세한 찌꺼기가 그대로 펌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아, 하지만 2장을 쓰면 위에 한 장이 찌라지더라도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장이 예비 방어선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죠. 안전장치라는 건 이해가 되네요. 그럼 성능 쪽은요?
한 장만 쓰면 저항이 적어서 흡입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기계의 펌프는 설계 단계부터 필터지 2장의 두께가 만들어내는 그 저항값에 맞춰서 최적의 흡입력이 나오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아,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한 장만 쓰면 저항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기름이 너무 빨리 빨려 들어가면서 와류가 생기거나 펌프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해요. 즉, 2장을 쓰는 게 기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내는 조건인 셈이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팁이 하나 있는데 교체할 때 2장을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요? 사용 후에 가장 더러워진 위쪽 한 장만 버리고요. 아래에 있던 비교적 깨끗한 장을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새 필터지를 그 아래에 까는 방식이에요. 와. 결국 한 번에 한 장씩만 소모하는 셈이라 생각보다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오, 그건 정말 꿀팁이네요. 결국 한 번에 한 장씩 쓰는 셈이군요. 알겠습니다. 의심이 완전히 풀렸어요. 자, 이렇게 탱크 내부에 찌꺼기 방어선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안 끝났죠? 외부로 연결되는 호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 같아요. 정확합니다. 호스 연결은 안전과 직결돼요. 자료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확실히 체결하고 손으로 당겨서 빠지지 않는지 꼭 확인하라고 강조하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설프게 연결된 상태에서 펌프를 작동시키면 그 뜨거운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에 압력을 못 이기고 호스가 펑 하고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심각한 화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딸깍 소리 확인,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전원 연결도 마찬가지로 멀티탭 쓰지 말고 벽에 있는 콘센트에 바로 꽂으라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 정제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런데 품질이 안 좋은 멀티탭이나 여러 기기를 함께 꽂은 멀티탭에 연결하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아, 전압이 좀 출렁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터 성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모터가 타버릴 수도 있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벽 콘센트에 단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적, 찌꺼기에 대한 방어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적, 굳은 기름과의 전쟁으로 넘어가 보죠. 설치를 마치고 실제로 기계를 사용할 때 전면에 노란색 밸브랑 빨간색 밸브가 있더라고요. 겉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 두 밸브의 역할을 혼동하면 기름을 바닥에 쏟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죠.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노란색 밸브는 호스 안에 남은 기름을 빼는 용도예요. 호스용이요? 네, 정제가 다 끝나고 펌프를 끈 뒤에 호스를 기계에서 분리하기 바로 전에 이 밸브를 열어서 호스 안에 고여있는 기름을 탱크 안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거죠. 이걸 안 하고 그냥 호스를 빼면 호스 안에 있던 뜨거운 기름이 그대로 바닥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아, 상상했어요. 바닥이 기름 범벅이 되겠네요. 그럼 아래에 있는 빨간색 밸브는 언제 쓰는 건가요? 빨간색 밸브는 호스가 아니라 기름 탱크 자체를 완전히 비울 때 씁니다. 아, 탱크 전체를요? 네, 탱크 바닥에 남은 마지막 기름과 찌꺼기까지 싹 빼내는 배출구죠. 평소에 쓰는 게 아니라 대청소를 하거나 특히 겨울철에 가게를 며칠 비울 때 그때 기름이 얼어서 기계가 동파되는 걸 막기 위해 탱크를 완전히 비워야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 배출구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노란색은 매에 쓰는 호스용, 빨간색은 가끔 쓰는 탱크용. 외워둬야겠어요. 그리고 발 스위치도 있던데 이건 꼭 써야 하나요? 본체에도 온오프 버튼이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이건 편의성과 안전 사이의 선택 문제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손으로 뜨거운 기름이 흐르는 무거운 호스를 잡고 튀김기에 조준하고 있는데 껐다 켰다 하려면 몸을 숙여서 본체 스위치를 눌러야 해요. 위험하고 번거롭죠. 그렇죠. 그럴 때 발로 가볍게 밟아서 작동하고 뗄 수 있으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잖아요. 물론 기계에 아주 익숙해져서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경지에 이르면 본체 스위치만 써도 되겠지만 그전까진 발 스위치를 쓰는 게 훨씬 안전하죠. 확실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사용 후 관리. 여기가 바로 굳은 기름이라는 두 번째 적과 본격적으로 싸우는 영역이겠네요. 특히 호스 보관법을 엄청나게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정제가 끝나고 호스를 분리해서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보통은 그냥 둥글게 말아서 어디 걸어두지 않나요? 공간 차지하니까. 바로 그게 최악의 방법입니다. 네, 최악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호스 내에 남아있던 잔유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서 식어버려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기름이 식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바로 부용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비유하자면 프라이팬에 남을 삼겹살 기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삼겹살 기름이요? 네. 처음에는 액체였지만 식으면 하얗고 딱딱한 고체가 되잖아요. 네. 호스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름의 지방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산화하고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나중에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유련해야 할 호스가 딱딱한 파이프처럼 변해서 못 쓰게 되거나 나중에 그 굳었던 찌꺼기가 떨어져 나와서 펌프를 막아버리는 거죠. 와. 삼겹살 기름 비율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분리해서 냉장고 위나 선반 같은 높은 곳에 말지 말고 수직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걸어두는 겁니다. 아, 그냥 쭉 펴서요? 네, 그렇게 하면 중력 때문에 내부에 남은 기름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빠져나오고 호스 내부가 마르면서 굳을 기름 자체가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굳은 기름이라는 적을 원천 봉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직 보관.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습관이네요.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기계에서 웅 하는 소리만 나고 기름이 안 나와요. 펌프가 막힌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자료들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러면 고장났다 하고 바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전화부터 하죠. 그런데 공장에 보내기 전에 현장에서 90%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해요. 기계 뒷면에 모터 끝부분을 보면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 있게 홈이 파인 모터 축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 모터 회전축의 맨 끝부분 말씀이시죠? 네. 전원을 끈 상태에서 거기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돌려보는 거예요. 만약 가볍게 슥슥 잘 돌아가면 펌프 막힘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다른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드라이버가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가거나 아예 꿈쩍도 안 한다. 이건 100% 펌프 내부에 찌꺼기나 굳은 기름이 꽉 껴서 모터가 돌지 못하는 상황, 즉 펌프 막힘이 확실합니다. 자, 진단이 끝났습니다. 펌프가 막혔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기름 기계에 물을 넣으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기름이랑 물은 절대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기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역이용하는 게 이 방법의 핵심이더라고요. 기름과 물의 물리적 특성 차이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거죠. 와, 궁금한데요. 자,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정제기 안에 남은 기름을 완전히 비우고 바닥까지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필터, 메쉬판, 누름쇠도 다 빼고요. 그 빈통에 깨끗한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상관없어요. 도대체 왜 물을 넣는 거죠? 그 원리가 궁금해요. 물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은 기름과 달리 점성이 없기 때문이죠. 점성이 없다? 네, 생각해 보세요. 찌꺼기가 꽉 껴서 뻑뻑한 펌프 내부에 끈적한 기름이 차 있으면 저항이 엄청나겠죠. 하지만 점성이 없는 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일종의 윤활제처럼 작용해서 뻑뻑한 부품들이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동시에 물이 펌프 안에 굳어있던 기름 찌꺼기를 불려서 녹이는 역할도 하고요. 아, 끈적한 기름 대신 미끈한 물로 환경을 바꿔주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물을 채운 다음에는요?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아까 진단할 때 돌려봤던 그 모터 축심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번엔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강제로 돌려야 합니다. 강제로요? 네. 일자 드라이버에 힘을 줘서 돌리거나 그래도 안 돌아가면 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해요. 자료에서는 10mm 몽키 스패너를 축에 끼워서 지렛대 원리처럼 힘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방향도 중요한가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하나요? 방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요한 건 꽉 막혀서 안 돌아가던 축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안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스패너로 힘을 줘서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깔짝깔짝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펌프 안에서 꽉 끼어 있던 찌꺼기가 뚝
하고 부서지거나 자리를 이탈하면서 축이 갑자기 부드럽게 돌아가는 지점이 옵니다.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축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상태에서 바로 전원을 켜는 거예요. 아, 바로요? 네. 그러면 윙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펌프가 돌면서 안에 채워뒀던 물을 호수로 시원하게 뿜어낼 겁니다. 이때 펌프를 꽝 받고 있던 바로 그 주범, 찌꺼기들이 물과 함께 씻겨 나오는 거죠. 와, 일종의 수압 대청소인 셈이에요. 와. 정말 극적인 해결 방법이네요. 막힌 하수구를 뚫는 것 같은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물과 찌꺼기를 전부 배출시킨 뒤에 기계 내부의 물기를 마른 행주로 완벽하게 제거하고 다시 부품들을 조립한 뒤 기름을 넣고 사용하면 대부분의 펌프 막힌 문제는 거짓말처럼 해결된다고 해요.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만약에 이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건 만능 해결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자가 수리법의 한계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터 축심은 스패너로 돌려보니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데도 전원을 켰을 때 여전히 물이나 기름이 안 나온다. 그건 찌꺼기 막힌 문제가 아니라 모터 자체의 동력이 약해졌거나 펌프 내부의 다른 부품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는 미련 없이 전문가의 손에, 즉 공장 수리를 맡겨야죠.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정리해보자면 처음부터 찌꺼기와 굳은 기름이라는 두 명의 적을 설정하고 모든 사용법을 이 적들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니 훨씬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설치 단계에서는 필터 2장과 바닥 청소로 찌꺼기의 침투를 막고 사용 및 관리 단계에서는 밸브를 정확히 쓰고 호스를 수직 보관해서 굳은 기름이 생길 틈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최후의 순간 펌프가 막혔을 때는 물이라는 의외의 지원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까지 완벽한데요. 맞아요. 결국 비싼 기계를 오래 안전하게 쓰는 비결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면 청취자분도 이제 캐포스 정제기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오늘 우리는 기름 기계가 막혔을 때 물이라는 전혀 예상 밖의 해결책으로 문제를 뚫는 법을 봤잖아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일이나 삶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문제도 그 분야의 상식적인 방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의 원리나 도구를 가져왔을 때 오늘처럼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아주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막힌 펌프를 뚫는 법에서 인생의 교훈까지 얻어가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식 숏컷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